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으시고. 자, 15번 문제부터 봅니다. 15번 문제 보니까 15번 문제는 요약집 45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빨리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거기 얼굴 보여. 저 머리 보인다. 네. 자, 15번 문제 요약집 45페이지 3조고요. 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에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지문 보니까 여러분이요, 금융기관이 갑소유, 자,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자, 설정 등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설정 등기 누구예요? 권자. 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권자, 설정 등기 권자고, 자, 그래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면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채권자니까 은행이죠. 금융기관, 은행이 납세무자죠. 금융기관, 은행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니까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면 지역권자니까 등록세 납세무자가 지역권자니까 요역지 소유자다, 승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 했잖아요. 설정 등기는 권자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누구다? 말소 등기는 설정자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설정 등기권자입니다. 금융기관이고요. 2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경우 증여 계약일부터 3개월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지. 이거 증여 계약일부터 3개월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3번 지방세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렇죠? 제척기간 만료했으니까. 그런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포함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래서 올해 요거 새로 추가된 것들이잖아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공짜로 등록 안 해주니까 등록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45페이지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옛날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라고 하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록면허세로 왔잖아요. 자, 그랬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이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었는데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주의라고 그랬는데,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어업권, 광어권을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될 때,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에 포함되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또 취득세 부가 제척기간을 만료한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과세 필요는 채권 금액이다.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죠.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채권 금액 과세 필요하고, 그죠? 근데 말소 등기니까 얘는 뭐예요? 건당.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다? 건당.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자, 얘네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입니다. 5번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번하고 5번 이런 것들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추가 신고 납부기 하는 만 기간 나오죠? 16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보니까 요약집 47페이지 3조고, 5번 지문 요약집 47페이지 3조고,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 금방 나왔네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필요한다고요? 건당. 세율은 얼마다? 6,000원.
자, 건당 6,000원이지 증가한가액 6,000원 틀렸잖아요.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가액을 과세표현해서 간주소득 의제수익이니까 증가한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하고, 예? 자, 자, 등록면세는 건당 얼마다?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맞잖아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 여기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 만약에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취득세는 취득 당시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하잖아요.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 이거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세율은 얼마고?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걸리니까 무조건 0.2%고. 그래서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꼭 애들 머리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하려고.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그럴 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뭐?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또는 채권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등기는 또는 채권 금액.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록면허세는 외웠어요 우리가. 자, 상삼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2% 플러스하면 안 되고 그냥 상삼팔. 자,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상삼팔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2.8%가 아니라 그냥 등기비용만 받는 게 상삼팔.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팔라고도 보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팔. 자,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 무조건 뒤에 거예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요. 임차 보증금으로 작년에 바꿔서 나왔죠.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000분의 2고요. 5번 정답이고 17번 문제 봅니다. 자, 17번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 17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17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틀렸죠? 이미 기출됐고 똑같이 기출지문이고 한 2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네요. 3번.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등록면허세는 1번이고 요게 결론적이라 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틀렸고 2번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사유 발생일은 며칠이요? 30일 이내. 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 신고 납부기 위한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 추징 대상이 되거나 또는 중과 대상이 됐다.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은 며칠? 30일 이내, 60일 아니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여긴 그 얘기는 없지만 가산세 제외물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2번 맞습니다.
정답이고 3번 부동산 등기 등록명세 납세지는 원칙으로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다. 아이고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로 합니까? 물건 소지지 부동산 소재지요.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 지방세는. 4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시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표는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결정적인 취득세랑 과세표는 차이점이잖아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는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5번 대도시 단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은 중과세잖아요.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이라는 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유간접자본시설, 의료업, 할부금융업, 방송업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예?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지 않고. 그래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업 설치하거나 전입 등기 같은 거 할 때 자 등록면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세에서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중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취득세가 그렇고 등록면허세는 그냥 간단하게 표준세율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제가 몇 번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가 대도시내 중과세 몇 번 비교해드렸습니다. 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도시내 중과세. 취득세는 헷갈리지 말라고. 자, 대도시내 중과세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해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거나 자 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 등기만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자 중과세율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중과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예? 몇 배? 2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 했잖아요. 대도시 내 중과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 3배로, 2배로 바꿔서 나오기도 했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였는데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대도시 내에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불가피 업종은 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거냐? 교재 기본서 보면 몇 페이지 걸쳐 나오잖아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 또 그 다음에 뭐 할부금융업, 종합 유선방송업 뭐 등등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17번 문제.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18번 문제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가 이제 토지에 대한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봐야죠.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인데요. 1번 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자,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2번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18번 문제 같은 건 그죠? 그래서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 내 빌딩 임대료 내면서 꼬박꼬박 사용해요. 국가 자체가. 그럼 당연히 재산세 부과되겠죠?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염치도 없이 재산세라고 만드니까.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정답이고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분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토지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종류별로. 자, 토지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죠. 시군구에 납부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맞고요. 4번 과세표준은 과세균련제 시가표준액에 자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바로 가슴되는 게 아니라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인데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5번 납부기간은 토지니까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맞습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많이 틀렸는데요.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우리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거 특강할 때 이거 고르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거. 자, 조식기 특강할 때도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예요? 아니지.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얘도 맨날 적어드렸는데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이런 건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납세무자를 파악해서 징수하기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라, 이런 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또는 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주된 상속자가, 또는 신탁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또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거 신고해 주게 돼 있잖아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바꾸면 그럴듯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자, 그래서 요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5번 틀렸고요. 1번 지문, 동일한 재산이 둘 이상 세율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재산세에 있었다가 작년에 삭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높은 세율 적용하면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그중 높은 세율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2번,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요. 맞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항상 1구 건물 나면 재산세 겸용주택은 50%. 3번 재산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이 하나 한다. 이걸 많이 골랐는데 맞습니다. 이거. 자,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우리 세율이요. 세율 구조부터 외우는데, 토지는 세율 구조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표준세율을 007 빵이 4 비례세율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터미널용 구경만 하지 말고. 예. 터미널용 토지, 예.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야, 이런 것들.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요거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자,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분비는 종로에 같은 별로더라. 토지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 세분화해서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렀죠.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그죠?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줄여서 125 세요, 표준세율이 5배, 과미력 적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유건축물, 표준세율 5배, 5년간 중과세하죠. 4%는 사실성산 건축물이요. 자, 그래서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웠고, 건축물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은 보세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요.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정되고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정되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자, 이거잖아요. 고급주택 포함이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 세율이고요. 자, 그래서 고급주택 포함이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고급주택 포함이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박과 항공기 있잖아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0.3% 비례세율이에요. 0.3% 요거 비례세율이고 0.3% 몰라도 되는데 1000분의 3 비례세율인데 선박 항공기는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다만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5%고 이거잖아요. 재산세 세율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이 정되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것은 주택하고 뭐가 그래요? 토지가 그래요. 건축물은 건비고 나머지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자산은 자, 이거 토지와 주택이 하나입니다. 건축물은 건비니까. 4번 보니까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은 100분의 105이다 그랬는데 토지가액이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이다는데 맞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부담상한선 비교해드리면 여기 봅니다. 세부담상한선 보유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상한 규정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세부담상한선 그럴 때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선이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관계없이 뭐 초과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를 못 넘게 150%.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고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다. 얼마를 납부해? 15만 원. 이게 세부담상한선이잖아요.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세분화돼서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자, 6억 초과하면 130. 150 아니고 130.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든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50%입니다. 전년도세액이 150% 못 넘게 하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4번 맞고요. 5번 정답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또 아니구나. 20번 문제가 아니구나. 20번 문제 아니구나. 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례세율이 정되는 토지는 그랬습니다. 재산세 비례세율이 정되는 토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니까.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분비. 분리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분비. 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몰랐어도 이제 알고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실전에서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그냥 끝장이야. 그러면 이제 뭐 과거는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맨날 얘기잖아요. 시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몇 점을 모의고사 때 몇 점을 맞았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자, 합격하느냐가 중요하죠. 합격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합격 못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예, 터미널용 토지는 뭐예요? 빵 2% 조율 분리. 그러니까 뭐예요? 분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2번 운수회사의 착오용 토지, 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 뭐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법인매주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업종의 특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뭐예요? 별루,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별루입니다. 1번만 분비고. 자,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니까요.
2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잖아요.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숫자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이고 그에 따른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랬습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율은 4배다. 이런 거 나오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그럴 때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공업지역은 4배,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준주거지역, 죄송합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4배. 잘 모르겠으면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몇 배? 4배. 이거라도 열어보라고 했잖아요. 혹시 조건에 안 줘줄까봐. 하여튼 바닥면적 200이고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4배. 2, 4, 8. 8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되고? 별도. 여기서는 종합합산 면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1500에서 기준면적 800을 빼니까 나머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얼마예요? 700. 그래서 7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 면적이고 800제곱미터는 뭐고? 별도 합산 면적이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산수 문제인데 여러분 몇 번 했고요. 벌써 모의고사도 몇 번씩 뭐 다른 회사 나오고 그러던데. 21번 그래서 2번 정답. 22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저 거의 다 틀려버렸는데 22번. 자, 보겠습니다. 22번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용 구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호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소지하는 입주면적을 초과하는 거. 아이고 볼 거 없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볼 거 없이 뭐가 돼요? 종합. 원래 이게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기준면적 이내다 그러면 별도 합산인데 기준면적 이내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볼 거 없잖아요. 뭐가 됩니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 이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은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과세기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문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자지.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두고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그래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공부상 소유자는. 그러니까 누구다? 사용자.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방법.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 아이고 제가 이거 이 동네에서 25회 시험 전에 같이 개정된 내용 3가지가 있었는데 다 2가지는 시험에 지금 얼굴 비쳤어요. 얘만 얼굴 아직 안 비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 위탁자별로는. 그렇지만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틀렸죠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왠지 하나 정도로 옳은 게 있을 거야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 23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런데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며 그죠? 어떤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2번 집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주택은 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특강할 때도 강조드렸는데 이거 나오고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소유자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동일한 신고 하나 구역인데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당연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한 과세표액에. 구분 계산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합산한 과세표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액에 대해서 4단계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틀린 것은 소유자별 합산 땡. 구분 계산안 땡입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또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하던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표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소유자로 합산해야 되라. 요거 정확히 이제 2번 질문을 통해서
자,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분 재산세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평균 금액이에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상가는 따로따로. 3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한다. 그렇죠? 다만 장사 등이나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여기를 보세요.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몇 프로예요? 150%.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자,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재발생인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해요? 당해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까지 땡. 5년간 땡. 해당 연도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보세요.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또 나오네. 아, 자, 요거, 자, 기출이 됐던 거고, 5번 지문은 이미 또 그리고 여러 번 또 우리가 봤습니다. 최근 특강할 때도 그렇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재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나누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가분액별로 나눠서.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는데 공시가격을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시가분액별로 나눠서 6대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세에 대해서 6대4의 비율로 시가분액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분액별로 나눕니다. 5번 틀렸고요.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균련제 시가분액에다가 반드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뭘 곱해? 과세평균 결정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뭐 무슨 주택이든 6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은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항상 재산세 과세표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자, 과표 결정에 시가분액으로. 항상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분액으로.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이 시가분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거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뭐라고요? 분비. 일반 건축물은 뭐예요? 건비. 자, 우리가 그거잖아요. 5번 정답이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25번 요것도 많이 틀렸어요. 요걸 많이 틀렸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문제잖아요. 1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X잖아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뭐 주택분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지만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번 정답. 2번 지방세법상 살성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고. 3번 법령이 정하는 합산배제 주택과 거주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아요. 1세대 1주택자만. 그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에 등록 문화재주택이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집이 세 채여도 거주주택 하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하나, 자, 등록 문화주택 하나. 그러면 집이 세 채여도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1주택자로 보고요. 4번. 종부세는 원칙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아까도 앞에도 나왔었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5번.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아이고 그냥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락장용이든 일단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6번 문제 봅니다. 고작압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봉역에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합가나보다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그
그래서 몇 년? 10년 동안. 5년 했다가 올해 바뀌었죠? 10년으로.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유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경우에는 1세대 유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한 경우는 5년 동안, 또 노모 동거병역의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10년 동안은 1세대 유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율이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자, 재산세를 공제할 때 작년 시험에 나온 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 가감 조정된 세액을 적용하고, 만약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때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작년에 어떻게 바꿨냐? 가감 조정되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될 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작년에 바꿔서 나왔어요. 아니고보다 가감 적용된 후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후에 세액을,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할 때. 자, 4번 질문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요. 69페이지 참조고. 1세대 2주택자라서 아유 이거 답이 아니라고, 나 답 아닌데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틀렸다고. 나 답이라고. 막 손만 잡아주면 그냥 벌떡 일어서는 애들. 그런 애들 중에 하나잖아, 이거는. 1세대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현재 3년 보유한 경우에 보유한별 세고. 자, 이 보유한별 연령별 공제는,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어쩌고 저쩌고 토지 안 돼요. 1세대 2주택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또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여야죠.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10년 이상이면 40% 보유기한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1세 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산출세액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이거지. 그죠? 잘 봐야 돼요. 1세대 1주택자고 또 5년 보여야 됩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아유, 거주하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거주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디입니까?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자, 부동산 소지 아닙니다. 거주할 때는 주소지. 27번. 종부세법상 종부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것은, 자, 그랬습니다. 모두 과세기일 6월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이다. 자, 1번부터 봅니다. 공시가격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의 주택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자와 그 배우자. 여러분, 종부세는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 합산입니다.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에요. 주택부는 납세무자가 각각 개인별로 얼마를 초과해야 돼? 6억 원 초과해, 6억 원 초과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이제 하긴 나는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근데 합법적인 절세니까, 뭐냐면 딜레마가 있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를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게 내고 안 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막 알려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 양심에 좀 반해요. 있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요. 종부세 대상자가 돼? 그런 사람들은 좀 내야 돼, 세금을. 그 사람들? 아이고, 광명 시민 중에서도, 광명 시민, 요새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공시가격이 현실화 안 돼가지고 시세를 공시가격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세법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고지식한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집 2채 무조건 해놓고 있다가 집 살 때마다 자기 명의로 해. 그랬다가 종부세를 내. 자기 부부랑 공동 명의로 하거나, 이거는 A주택은 4명이, B주택 사는 거는 자기 배우자 명의로 해놨으면, 그래서 명의를 그렇게 해놨으면 종부세 안 내도 되는데, 그저런들? 그런데도 바보처럼 그냥 어디 여자, 내 집인데 내가 돈 버는, 자기 명의는 꼭 2채 해놔가지고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떤 간에 근데, 하여튼, 개인별로, 명의만, 이렇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명의만 이렇게 세대원 간에 분산을 해놓으면 거의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만약에 광명 시민 중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 그럼 광명 시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어깨 펴고 다니면서 난 종부세
내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녀야지. 그죠? 자랑스럽게 그리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못 내는 세금이에요. 광명 시민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러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간에 당연히 개인별 과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별 과세니까 개인별로 따지니까 저거 합쳐서 그러니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었으면 요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잖아요. 주택물 얼마? 공시가요? 6억 초과하는 자니까 8억이니 값이면. 근데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2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 토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에서는 토지 유형부터 구분해 놔야 돼. 얘는 어느 형의 토지예요? 상가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얘 뭐냐고, 토지형이에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뭐예요? 별도. 별도 합산이니까 종부세 납세자는 공시가 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80억 초과합니다. 상가 토지가 단위가 거의 80억 초과. 초과 안 했으니까 납세자가 아닙니다. 법인도 종부세 납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자가 아닌 거고. 3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도시형 내 녹지지역에 소지하는 자격 농지를 소유하는 개인. 자, 토지가 나면 토지형을 구분해야 돼요. 자,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봐요. 있을 곳에 있습니까? 예?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에서는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대상이니까 종부상이 아닙니다. 분리상이니까. 4번 공시가격이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 자, 법이나 단체도 납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고. 5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 나면 토지형 구분해야 돼. 나대지 잡종지는 토지가 뭐예요? 유형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5번은 납세자가 됩니다.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요. 자, 맞습니다. 5번 정답.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니까요. 28번 문제를 보니까 거주자 갑이 지금 문제를 해설하면서 여러분들 답 맞춘 걸 보니까 그래도 광명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역시 잘하고 있고 역시 세법 1주차 지금 요거를 요렇게 지금 하고 좀 뭐 지금 점수 까른 분도 계시지만 어떠간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광명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로 배웠는데 특강 안 하고 거긴 특강을 안 했지. 특강 안 하고 봐서 그랬죠. 그래서 뭐 좀 48점 나왔는데 거기는 똑같이 1년 동안 나한테 배웠는데 48점 평균. 진짜. 근데 여러분 맞추는 문제 이렇게 지금 퍼센트라든가 맞추는 비율이라든가 고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 훑어보니까 그래도 저 광명이 역시 잘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세법 실전 가시면은 이렇게 공부했던 거 복습을 잘 하고 가시면 무난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면 28번 문제죠. 거주자 갑이 2018년도에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종합 문제예요. 자, 그럴 때 1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 맞잖아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2번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의 소재. 올해 주택 양도 나오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나오면 반드시 조정 지역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의 소재는 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려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장려제 배제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개 끄덕인 사람들은 왜 그래? 내가 한 10번 이상을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2번 요거 맞습니다. 다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외니까. 3번 국외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세 과세한다. 주택 임대, 임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속을 비과세하지만 고가주택이라든가 국외소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4번 미등기 자산. 법령이 정하는 자산 제외, 즉 등기 의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등기 항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등재, 기본공제 다 배제되죠. 그리고 비과세 감면 배제되고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다만 미등기 항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5번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양도세 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보유하는 상속계실부터 양도를 가져간다. 요약책 96페이지 참조고
96페이지 3조고. 특강할 때 분명히 이거 여러분들 문제도 나왔었어요.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한 기산점이 다 상속 개시로부터예요. 장기분 재정시든 비과세 판단할 때든 다.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라는 건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6개월. 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는 몇 년 보유로 따져요?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기산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부터 틀렸고요. 요약집 96페이지 참조였고. 29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29번 문제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건데 1번 지문 요약집 106페이지 3조고 1번 지문 요약집 106페이지 3조고요.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거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 포함하고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정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거 물상보증인 다 이런 거 임대소득입니다.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이 올해 개정이 됐죠? 작년까지는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였어요? 기타 소득이었는데 올해부터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요거 특강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 뭐고? 사업소득이고. 아이고 여러 번 적어드렸는데 또 한 번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지상권, 자 지역권, 요거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요. 요 대여소득은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 관계된 건지 잘 봐야 돼요. 문제 나오면 공익사업과 자 무관한 것은 뭐고요?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계된 것 아이고 막 거꾸로 해놨네. 거꾸로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요?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알았어요. 아 역시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자 이거 보고요 기타 소득이고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이라 상식처럼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요약집에 보면은 뭐 임차권 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요거 대여했을 때 요것은 뭐고요?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 권리로서 사업소득이고 자 양도했을 때 대여했을 때 그 표가 요약집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 작년까지 기타소득이었다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다.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2번 다가구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 주택으로 보고 국세에서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같은 취득세 같은 데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개 주택으로 보고 국세에서는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기 수혜하는 재주택임대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3번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과 국외소유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주택 딱 하나 1개 수혜하는 재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고가주택. 근데 5번 지문을 계속 봅니다. 4번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맞아요. 5번 갑지분 60%, 을지분 40% 아까 나왔었는데 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아 주택수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예? 그래서 원칙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아까 양도소득세에서 공동 소유주택은 1세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하고. 예? 여러분요.
30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등재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 요약집 93에서 94페이지 3조고 93에서 94페이지 3조고 1세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내에 소지하며 등기됐습니다. 장기보유등재와 기본공제 적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제 받을 수 없죠?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비상토지 뭐든 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요. 2번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라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이 계산됐다면 양도소 과세 표준 1억 원이다. 미등기 양도하는 데서는 장기 보유등재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가필차당 소기과에서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우리가 양도세 계산 가필차 장 그 다음에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첫 주 응용 문제도 많고 그래서 오늘 첫 주는 또 길게 쭉 다음 주에는 또 반복돼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게 하는데 오늘은 해설 강의를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잠깐 요 30번까지만 하고 잠깐 한 5분만 멀리 가지 말고 한 5분만 잠깐 치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금방 들어오면은 해설 강의를 또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쭉쭉 그 멈추지 않고 또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뒤에 양도세 중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오늘. 자, 다음 시간은 좀 짧게 하고 다음부터는 오늘은 조금 어쩔 수 없어요. 자, 가필상수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포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죠.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금액이 일치하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되고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고? 1억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계속 이어서 보니까 3번 지문 법령이 정하는 비상업 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적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상업용 토지 장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비상업 토지 배제한다면 틀려요.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비상업용 토지 장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당연히 깔아주고요. 미등기 양도 아니면. 그 다음에 4번 장기 보유등재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고 파생상품의 경우는 장기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공제 줄 때 국내와 국외 양도소 금액을 합산해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줍니다. 부동산 같은 애들은 국내와 국외에서도 구별해서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만 국내 국외 합쳐가지고 얼마? 250이요. 예?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31번 문제부터 조금만 쉬고 오세요. 31번 문제 해가지고 나머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